아직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고 거의 수술해 주나요? 치료 효과? 환자분들이 말하는 면역치. 네, 안녕하세요. 국민암센터 공식 유튜브 댓글을 읽어주는 의사들 1화 담당을 맡게 된 국민암센터 폐암센터 혈액종양내과 안병철입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폐암센터에서 안병철 선생님과 함께 폐암센터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혈액종양내과 한지연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과거에 출연하셨던 그 암센터 유튜브 영상이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었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사실은 이제 뭐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국립암센터에서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저희가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실 시작을 했는데 많은 호응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에 해당하는 댓글에 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는데 사실 이제 일상적인 일들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해줬었던 점들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에도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시청자들이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댓글들을 좀 뽑아서 함께 읽어보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를 만들어 놓고 댓글에 실제적으로 답변하는 아마 이런 유튜브 방송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서 오늘 저희 안병철 선생님하고 열심히 댓글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좀 가볍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는 개념으로 몇 가지 이제 좋은 댓글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댓글은 이제 폐선암 4기 진단을 받고 한지연 교수님께 치료를 받아온 지도 벌써 7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폐암 환우들을 위해서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되게 좋은 댓글이네요. 네. 이런 댓글만 있으면 좋겠네요. 교수님의 간략 명료한 설명을 들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항상 저희 환우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네. 보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환자분들 들려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 해서 많이 네. 늙어가지고 요즘에는 오히려 환자분들이 이제 오래 보시다가 이제 가실 네. 때 꼭 제 걱정을 많이 해주고 가세요. 어, 좀 이제 많이 늙었다고 건강 좀 챙기라는 걱정해 주시고 네. 가셔서 네, 저도 건강하게 잘 있다 또 그때 봬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네. 하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명성에 이제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해야 될 텐데요. 재밌는 질문도 제가 아까 봤는데요. 좀 진지한 거 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진지하게 진짜 물어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폐가 재생이 되나요? 기관이 재생이 되면 참 좋은데 네. 저희가 소위 말해서 기관, 네. 올간, 네. 이제 우리 몸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 중 재생되는 게 있으면 참 좋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사실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네, 폐도 이제 한번 손상을 받으면 이제 다시 가역적으로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흡연이나 이런 거를 더 피해야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건강할 때 잘 지키자. 네. 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생활 습관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 표적 치료제가 CAR-T 기반의 치료제인가요? 고형암을 대상으로 하는 CAR-T 치료제 개발이 한참이라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이런 걸로 이제 앞으로 폐암도 치료하는 시대가 올까요? 글쎄, 올 수도 있겠죠. 이제 사실은 현재는 혈액종양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많이 연구가 지금 발전이 돼 있는데, 아직은 고형암까지의 효과는 조금 실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환자분들이 표적 치료와 CAR-T 치료가 간혹 이제 혼동되게 사용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표적 치료는 그야말로 표적 치료. 주로는 경구용 약이고, 그 다음에 CAR-T는 이제 주사를 통한 그 면역 치료제로서 사실은 혈액종양에 조금 특화돼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건 아직은 정복된 질환이 아니니, 아직도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향후에는 또 좋은 성적의 또 새로운 치료제가 어디구도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의 주안은 표적 치료가 CAR-T냐라는 질문이었었는데 일단은 두 치료는 완전히 다른 치료다. 네. 맞습니다. 사실 CAR-T 치료제는 이제 돌연변이가 하나로만 좀 약간 국한된 혈액암에게 있어서는 좀 좋은 반응을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돌연변이가 좀 혼재해 있는 그런 고형암에 있어서는 좀 아직까지 명확한 효과가 이제 부작용 대비 입증되지는 않아서 미래에는 좋은 방향으로 기대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폐암 쪽에서 치료로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댓글인데요.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비급여 음. 항암제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요렇게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선언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맞닥뜨리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네. 최근에 신약들, 굉장히 효과적인 새로운 플랫폼의 신약들이 개발이 되면서 약가가 굉장히 많이 비싸졌어요. 그죠? 네. 저희가 한 20년 전쯤에는 환자분들한테 사실 돈으로 모든 치료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효과적인 치료약이 별로 없었고 그 당시에는 약가들이 그렇게 고가가 아니어서 대부분의 약제들이 보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효과적인 약물들, 신약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옛날 치료제에 비하면 가격이 한 뭐 10배, 100배 정도는 높아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효과적임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험이 등재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의 시간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허가되어 있는 약물이긴 하지만 너무 고가라는 이유 때문에 사용을 포기하거나 또는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를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목도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현장에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저희가 항상 느끼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 항암제 이제 좀 현실적으로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해결이 신속한 이제 속도감을 가지고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제 수련 받던 시절에 그때만 해도 정말 많은 표적 치료제나 신약 치료들이 진짜 자고 나면 하나씩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약제들이 처음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는 개발하는데 비용이 들었으니까 고가로 처음에 나오고 그게 이제 나라의 제도에 이제 편입이 돼서 보험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의 입장에서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비급여로 처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조금만 더 속도감 있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험으로 잘 들어가게 된다면 환자분들도 결국에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비급여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결의 속도가 좀 늦을 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임상시험이죠. 네. 그래서 새로운 약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감 있게 개발이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험이 적용되기까지 이제 그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 그런 효과적인 신약을 환자들한테 줄 수 있는 제공 기회가 바로 그런 신약 임상시험들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립암센터를 포함한 모든 그 암 전문 기관들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신약 연구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또 환자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효과적인 신약을 빨리 접할 수 있는 또 경제적 부담 없이 접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댓글 중에 임상시험에 관한 질문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엔 임상시험 자체가 이제 처음 접하게 되면 좀 거부감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쓰고 있는 좋은 그런 표적 치료제들도 한때는 다 임상시험에 등록해서 이제 약제가 개발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주치의 선생님의 그런 판단을 믿으시고 임상시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그런 비급여 약제를 또 미리 써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치에 따라서 병기가 달라질 수 있나요? 뭐 3기였다가 뭐 어느 병원 갔을 때는 4기였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경우들이 있나 봅니다. 교수님도 뭐 그런 게 뭐 네. 달라진 경우가 네. 있었나요? 사실은 뭐 병기야 거의 대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3기 말과 4기 병이 굉장히 혼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3기 말이라서 마치 이제 4기는 아니기 때문에 3기에 해당하는 듯 하지만은 거의 4기에 어떤 전신적인 질환의 어떤 성격을 띠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간혹은 이제 주치에 따라서 3기 말을 거의 4기에 준해서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병기를 나누는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정해진 바가 있으니까 대개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고요. 단 의사가 이제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3기 말인 경우에는 4기와 비슷한 정도의 어떤 성격이 있어서 4기 질환으로 간주하고 간혹은 치료에 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있어서 환자나 보호자분한테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은 암을 전공을 하는 전문의들이라고 하면은 대개 병기는 객관적으로 분류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틀리지 않고 그냥 동일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병기 자체는 뭐 병의 크기, 그다음에 위치, 임파선 전이 정도, 그다음에 원격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등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병기 자체는 하나지만 영상의 뭐 선명도에 따라서 또는 이제 임파설이나 이런 걸 생검을 해서 병이 있냐 없냐가 또 나중에 새로이 정보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미세하게 뭐 병기가 변형되는 것이지 병기가 의사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폐암 4기 환자인데 이제 표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여 표적 치료를 하는 중입니다. 표적 치료 내성 후 면역 치료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비흡연 폐암은 표적 치료, 그 다음에 대부분 흡연자들은 표적이 없기 때문에 면역이나 항암제 치료. 네. 그리고 이제 이 표적을 가지고 있는 표적 치료 환자들은 면역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흡연자 폐암은 또 반면에 그동안 표적 치료가 없어서 굉장히 예후가 불량했었는데 최근 면역 치료의 이제 개발에 힘입어서 그래도 또 그 안에서 면역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는 환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환자분은 표적을 가지고 있으신 환자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도 다양한 게 표적이 있어서 표적 치료를 쓰게 되면은 표적이 없어서 항암제 치료를 받는 환자에 비해서는 아주 잘 반응하고 또 반응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경기에 나갈 때 다 1등만 있는 건 아니고 1등도 있고 또 중간도 있고 꼴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1등 그룹은 굉장히 성적이 좋아서 내성도 늦게 오고 굉장히 오랫동안 효과를 볼 수 있고 중간은 저희가 보통 임상시험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그 기간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또 예상치 못하게 한 10% 정도는 꼴찌 그룹에 해당해서 표적이 있음에도 금방 내성을 보이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혹은 이렇게 예후가 나쁜 거를 예측할 수 있는 일부 표지자를 아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직은 앞으로 생길 내성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리 대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저는 그 임상적으로 환자분들을 보다 간혹은 이제 내성이나 아니면 치료 효과가 떨어질 거에 대한 걱정으로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죠. 그래서 그 걱정으로 나 조금 면역 기능을 높여야 돼. 그래서 간혹은 막 인삼 같은 거를 드신다거나 뭐 버섯 끓인물 이런 걸 드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인삼이나 뭐 버섯 끓인물 이런 것들은 되게 약물 대사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해서 우리 혈중 농도의 약물의 농도가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을 대사 과정을 빨리 하게 되니까 혈중 농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괜히 잘 반응하는 환자의 효능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암이 빨리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표적 치료를 하시는 분들한테 주의사항은 잘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민간요법을 통해서 그런 치료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는 주의를 사실 드리긴 하죠. 그래서 일단 치료 효과가 처음에 저희가 일찍 내성이 발생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져 있는 원인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일단 치료에 대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치료를 통해서 본인의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증상적인 조절이 잘 가능하면은 자신의 삶을 잘 즐기면서 누리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과정 중 계속적인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병의 진행 사항을 보고 또 거기 내성이 발생하게 되면 내성 기전에 따라서 그 다음번 치료를 또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적 치료 환자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면역 치료가 잘 반응을 안 한다는 효과 때문에 그런 거지 꼭 뭐 내성이 생겼다 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표적 치료 환자의 표적 치료 이후 내성이 생겼을 때 면역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조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들은 아마 또 새로운 치료 효능을 보이는 면역 치료나 아니면 새로운 약들이 이제 개발됐을 때 아마 여러분들한테 주치의가 이제 그런 새로운 치료에 대한 설명이 드리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뭐 이제 거의 뭐 표적 치료와 면역 치료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면역 치료제가 뭐 표적 치료제 내성이 왔을 때 안 듣는다기보다는 표적이 있는 환자 자체가 면역 치료에 상대적으로 그게 없는 환자보다는 덜 반응한다.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환자들이 여러 가지 보조식품들을 먹는 걸 얘기하셨는데 지금 환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말하는 면역 치료랑 저희가 알고 있는 면역 치료랑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그냥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몸에 좋은 걸 먹고 뭐
다른 걸 여러 가지 보조식품들을 하고 이런 걸 면역치료라고 또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말하는 항암에서의 면역치료는 좀 확실히 다른 거다. 요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댓글 보겠는데요. 1기인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이제 림프절 전이가 있어서 3기 A 판정을 받아서 지금 보조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유전자 검사 결과로는 로스1이 발견됐고 그다음에 PDL1이라는 단백질 발현은 2% 정도 나왔는데 보조 항암, 세포독성 항암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후에 이제 아테졸리주맙이라는 면역 항암까지 보조 항암으로 하는 게 더 좋을지 요거에 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게 굉장히 조금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면 조금 네. 굉장히 좀 복잡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기 A니까 네. 이제 수술 후 보조 항암제는 일단 받으시는 게 좋겠고 네. 조금 젊으신 분일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로스1이라고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로스1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면역 치료가 이제 썩 잘 듣는다는 보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역 표지자가 2%면은 음성은 아니지만 아주 잘 듣는 그룹은 아니거든요. 네. 이와 같은 경우는 그냥 표준적으로 그냥 보조 항암제를 시행하시고 경과를 지켜보심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아테졸루주맙이 사실은 수술 후에 보조 항암제 치료 마치고 한 1년간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는 했는데 그 성적이 사실은 그 면역 표지자가 굉장히 높은 그룹, 그게 50% 이상인 그룹에서는 네. 아주 생존율의 개선이 아주 뚜렷하게 관찰이 됐지만 전체 환자를 했을 적에는 저희가 진짜 체감으로 느끼기에 굉장히 좋은 성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보통의 네, 보통의 약간의 성적. 그냥 네. 개선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환자의 특이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고민한다고 하면 일단 항암제 치료만 하시고 경과를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앞에서의 표적 치료에서 면역 치료제가 뭐 다음에 잘 들을까라고도 약간 연관되는 건데 결국 환자분도 로스1 유전자 표적이 있는 암이기 때문에 그거의 여부에 상관없이 뭐 이 기존 임상이 시행됐다고 해도 아마 면역 치료제 자체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 또 한번 볼까요? 댓글. 영상에서 말씀 주셨던 4기 완치의 기준이 뭔가요? 지금 표적 항암제를 1차 치료제로 하여 3년 가까이 드시고 암이 작아진 채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셨나 봐요. 근데 이럴 경우 완치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영상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완전히 이제 암이 안 보입니다라고 판독하는 예는 굉장히 드물죠. 네. 암을 진단하고 이제 치료에 대한 경과를 보기 위해서 아마 정기적으로 CT를 찍으시거나 펫을 검사한다거나 MRI를 검사한다거나 워낙에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병변에 따라서 아마 다양하게 영상의학적인 검사를 진행을 하실 겁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병변들이 커지지 않고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줄어드는 거겠죠. 줄어든 상태로 새로운 병변 없이 계속 잘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일단 반응을 잘 유지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상의학적으로 완전 관해라고 하는 거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판독을 하고 평가하기에 처음부터 있었던 병변이 완전히 없어져서 더 이상은 측정이 불가한 상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상의학적으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 얘들은 다 있으니까 이거가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대부분은 판독을 하시게 되죠.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판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수적인 판독에 의해서 대부분은 주치의들이 암이 줄어든 상태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유지요? 아직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네. 안 없어졌어요? 더 줄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흔적이란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 저희가 이거를 진짜 완전히 수술을 통해서 다 뒤져가지고 현미경을 들여다봐서 암세포가 없으면 저희도 아주 과학적으로 이거는 완치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흔적이 남은 상태에서는 이제 줄어든 상태를 잘 유지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사의 입장과 이제 환자 입장이 이제 듣는 그 어투에 좀 차이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표적이 있어서 이 환자분은 아마 타그리소라는 약을 드시고 계신데 잘 반응하기 때문에 그 원래 있었던 병변들이 잘 줄고 새로운 병변의 발생 없이 이런 줄어든 상태의 반응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경우는 약을 잘 유지하시기 때문에 병이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약을 끊는 단계를 완치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처음에 사기 폐암을 진단받고는 저희가 이제 약을 끊거나 하게 되면 다시 병들이 또 숨어 있다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병을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드시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굉장히 병이 커지지 않고 잘 줄어든 상태 유지한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만족하고 그다음 내 병은 나의 치료로 잘 컨트롤되고 있으니까 그냥 지금 현재의 삶을 잘 누리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암이 완전히 사진상에서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소멸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기 때문에 남아있더라도 뭐 가끔 수술을 해보면 병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하나도 없는 줄 알고 뭐 약을 끊었더니 또 바로 어디선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사진에서의 병변 변화에 뭐 일일비하지 마시고 네, 병이 어쨌든 줄은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다. 그 기간이 길수록 어쨌든 앞으로도 잘 유지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치료 받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뇌전이 쪽에 질문이 좀 있네요. 그래서 뇌전이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폐암은 뇌전이 전에 승부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뭐 네. 승부를 본다는 게 그렇죠. 여기서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네. 네, 뇌전이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네, 네. 조금은 아무래도 사실은 조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되면 참 좋은데 사실 현실이 조기에 발견되는 얘들이 어떤 암도 많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뇌전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 발견되고 왔으면 참 좋은데 이미 이제 뇌전이까지 발생한 상태에서 폐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한 20%는 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폐라는 기관이 이 심장 근처에 있어서 심장이라고 하는 전신으로 피를 쏴주는 펌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피를 타고 전신으로 전이를 잘한다고 이제 보통은 이해를 합니다. 이 암세포들이 어디에서 오리진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피를 타고 어느 장기든지 다 흘러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뇌 전이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뇌전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또 환자의 각 상황에 따라서 또 효과적인 치료제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네, 또 적극적인 또 새로운 뭐 방사선 치료라든가 아니면 수술적 요법이라든가 이런 치료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서 댓글에 말씀하신 것대로 사실 발견 안 된 상태로 조기에 발견되면 그게 제일 좋겠고요. 하지만 발견된다 하더라도 거기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한 치료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암은 특히나 이제 뇌전이로 잘 진행되는 암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설사 이제 처음부터 이제 뇌전이가 있다고 발견됐다고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거에 맞는 치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 특히 뭐 종양내과 선생님들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한다면 또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비슷하게 뇌전이에 관한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뇌로 잘 전이되니까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폐암 1기로 수술 후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이제 쭉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단발성 뇌전이로 이제 4기가 되셔서 개두술 후에 이제 알크가 발견돼서 알렉센자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 다른 곳은 다 깨끗한데 이제 뇌로만 전이가 되셨는데 이런 경우 예후는 어떠한지, 그다음에 알렉센자 치료에는 어떻게 이제 치료가 진행되는지 뭐 한지영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해 주셨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알크 변이가 폐암 중에서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 중에 하나이죠. 네, 진짜 제일 좋죠. 예, 제일 좋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사실은 알크 변이 특이적인 표적 치료제 개발하기 전에는 그 당시 굉장히 젊은 환자들이 초반에 굉장히 공격적인 암으로 빨리 돌아가신 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분석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알크 양성암이었고, 근데 이제 알크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이 환자들의 예후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크 양성이 나오면은 평균 생존 기간이 5년을 넘죠. 지금 한 6년째 가고 있나요? 네. 알렉센자 데이터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5년 이상의 생존율을 기대하는 거는 1기나 2기의 조기 폐암 말고는 사실 옛날에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었는데, 요즘에는 4기 정도의 이제 알크 양성 폐암이라도 거의 수술에 준하는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알렉센자 같은 약제들은 2세대 알크 표적 치료제로
비교적 뇌전이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크 양성 환자들한테 또 좋은 소식은 뭐냐면 알크 표적 치료제가 알렉산자 이후에 뭐 3세대 또 지금 현재 또 4세대 약까지 나와서 네. 임상시험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일단 알렉산자에 잘 반응하고 계시다면은 이 치료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게 일단은 제일 환자를 위해서는 기쁜 일이겠고, 만약에 이 치료 이후에 병이 이제 재발하더라도 아직은 그 다음 단계에 쓰실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있으니 미리 걱정은 아직 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댓글에서 좀 뭐 인상 깊었던 게 봤던 게 이제 재발해서 뇌전이가 됐는데 그 수술까지 하셨다는 건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재발하거나 사기가 되면 이제 수술은 더 이상 못 한다. 이런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소수전이라고 하죠. 이제 일부만 조금만 전이 되거나 한두 개만 전이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또 국소적인 치료를 같이 병합하는 게 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많아서 뭐 환자분께서는 아주 좋은 치료를 아주 연속적으로 잘 받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폐암 발병 후 이제 면역 치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이제 계속 받았는데 다시 이제 재발을 해서 목 주변에 종양이 생겨서 이제 팔이 붓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대구 쪽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약이 없다는데 서울로 가면 뭐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병에 대한 정보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건데, 일단 환자분은 목 주변의 임파절 전이로 상행 대정맥이 아마 눌려서 네. 그 이후로 팔도 붓고 아마 얼굴도 붓고 상체 대부분이 지금 부어 있으신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암이 재발한 위치가 환자를 지금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병변이나 이런 특징을 저희가 사진으로 좀 더 봐야지 되겠지만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분은 아마 표적이 없어서 첫 번째로 면역 치료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또 방사선 치료도 몇 년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아마 방사선 치료한 다음에 하셨을 가능성도 있고, 네. 조금은 정보가 좀 부정확하긴 한데 다른 전문 선생님들의 의견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한번 상담해보고 의견을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뭐 서울로만 가시면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네. 그건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고요. 만약에 다른 의견을 구하신다고 하면 한번 또 다른 전문 선생님들하고의 의견을 한번 논의해 보면은 좀 환자한테는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네요. 저도 이제 동일하게 생각하는데요. 서울로 오면 뭐 특별한 치료가 더 있다기보다는 뭐 병원마다 하고 있는 임상 시험이 종류도 다르고 또 뭐 약간의 치료 방향성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더 추가로 들어볼 수 있다. 먼저 좀 더 다양성이 있다. 이 정도로 아마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의료 차이는 지역에 의한 차이보다는 병원 간의 차이다. 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10번째 댓글인데요. 한지영 교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뭐 제 동생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 듯하여 네. 슬픕니다. 그 여성분, 동생분은 이제 폐암 3기로 로스원 유전자가 많이 네. 나오네요. 표준 치료, 표준 항암 후 젤콜리 표준 항암을 복용했는데 부작용이 와서 3분의 1 정도로 용량을 줄여서 복용 중입니다. 좋은 방법이 뭐 더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아마 치료하시고 계신 곳의 선생님도 굉장히 고민 중이실 거라고 저는 네.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표적이 있는 환자들, 특히 알크나 로스원의 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죠. 네. 한 40대 정도 네, 될 40대, 정도로 뭐. 어떤 활동적으로 본인의 삶에 또는 본인의 일에 매진해야 될 나이에 이제 병을 갖고 있는 젊은 환자들을 볼 적에 의사들도 제일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조금 더 오래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그 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마 어떤 의사도 다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로스원 양성이라고 하면 일단 보험이 된 표적 치료제는 지금 젤콜리밖에 없는 없죠. 상황이고, 현재는 그 이외의 다른 약제들은 보험이 안 되고 뭐 임상시험을 하는 기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대학병원급에서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단 현재 하고 계시는 약이 부작용 때문에 조금 용량을 좀 감량해서 쓰고 있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효과가 있어서 쓰고 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마 주치 선생님께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말씀을 아마 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제 환자 중에서도 뭐 로스원은 아니지만 표적
뭐 엑소 20번 삽입변이 EGFR 음. 이런 거 갖고 계신 분은 37세 저랑 동갑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만으로 그래서 확실히 이런 유전자 표적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어떻게든 최선의 방향으로 이제 치료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부작용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뭐 힘든 과정이 있으시겠지만 그 과정을 잘 협조해 주신다면 반드시 이제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질문인데요. 여기는 방사선 치료 관련돼서 이제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항암 방사선 치료 이제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쪽을 이제 같이 진행하고 계시고, 표적 항암이나 면역 항암은 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표적 항암은 환자분에 있어서는 이제 효과가 없고, 방사선 끝나면 면역 항암을 뭐 이제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면역 항암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뭐 결론적으로 항암 방사선 요법 후에 면역 치료를 하는 거가 좋은지 뭐 요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안병준 선생님 답변해 드릴까요? 네네. 사실 뭐 이거는 좀 그래도 좀 최근에 나온 임상 결과에서 이제 그 말씀을 아마 교수님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 동시 항암 방사선 요법을 하고 나서 이제 유지요법으로 면역 치료를 1년간 썼을 때 이제 그렇지 않은 군의 환자 집단보다 이제 더 예후가 더 좋았다라는 이제 결과가 뭐 퍼시픽 트라이얼이죠. 그래서 그런 트라이얼에서 발표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표준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시 항암 요법 후에 이제 면역 치료제 임핀지죠. 더발루맙이라는 약제를 이제 1년간 2주마다 사용하면은 더 좋다. 이런 거는 이제 표준 치료로 정립됐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런 치료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이제 지금 안병준 선생님이 현재 우리나라 표준적으로 하고 있는 치료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해 주셨고요. 네. 지금 사실은 면역과 방사선 동시에 하는 거는 네. 뭐 연구가 했었었지만 별로 네. 효과적이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성도 조금 심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 이후에 환자의 컨디션이 괜찮으시면 이제 면역 치료, 지금 이제 보험이 적용되어 있는 임핀지 치료를 네. 유지하시는 게 이제 현재로서는 표준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댓글에 대한 질문이 될 텐데요. 아버지께서 이제 소세포암으로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흡연을 안 하지만 이제 어릴 때 아버지와 같이 이제 방을 써서 간접 흡연을 많이 했는데 폐암이 이제 유전적으로 걸린다면 소세포암에 걸릴 확률이 비흡연자 여성인 저에게 비소세포암보다 더 높을까요? 가족력이 사실은 폐암은 1.6배밖에 안 돼요. 2배가 안 되니까. 네. 굉장히 가족력이 높은 암질환으로 현재까지는 인식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노출되어 있는 본인이 걱정하는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또 이제 그게 절대적으로 암을 발생한다 하는 원인으로 이제 보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아버지는 소세포 폐암이셨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흡연하고 관련돼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버지의 생활 습관 때문에 이제 소세포 폐암이 오셨던 것 같고, 뭐 가족 중에 일단 폐암이 있었다고 했을 때 꼭 흡연 관련 있는 폐암 때문에 비흡연자도 폐암이 발생되긴 좀 어려운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환경을 공유했다고 하면은 그 위험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냥 일시적으로 어렸을 때 조금 잠시 동거했을 때 같이 그랬었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된 이후에는 또 다른 환경이라고 하면은 가족적인 요소는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성인 이후에 직업적인 요소 때문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한번 돌아보는 거는 중요하겠지만은 아직도 폐암 그러면 절대적으로 1위 원인은 흡연이죠. 네. 네. 그래서 사실 폐암은 굉장히 예방 가능한 암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유전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환자분들이 가끔 저희가 폐암이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생기는 암들이 많고 그걸로 표적 치료제를 쓴다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자기 자식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냐, 유전이 되냐 이런 걸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와 그 유전과 이쪽 자식으로 내려가는 유전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결론적으로는 환자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흡연하는 환경이 같은 비슷한 환경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뭐 확률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 뭐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 폐암이 잘 걸린다거나 그게 내려와서 폐암이 걸리게 된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댓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정리해 드려봤는데요. 지금 오늘의 컨텐츠가 이제 환자분들 또 여기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댓글 중에 내용 중에 너무 개인적인 소견이나 아니면 의학적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적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주치의나 아니면은 또 다른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니 환자를 위해서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제한점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오늘 같은 시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과거에 국립암센터에서 간혹 한 달에 한 번씩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마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현장에서 갖기도 했었었는데요. 그보다 이런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희 국립암센터의 유튜브 교육 내용을 보시고 어떤 질문이나 막연한 어려움이 있을 적에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걸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갖고 또 알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을 이제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면 이 안에는 아마 공통적인 질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도움을 받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유튜브 내용을 좀 잘 활용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정기적인 시간을 갖고 댓글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응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환자와 대면을 했었다면 이제 정해진 환자분들하고밖에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면 아주 다수의 환자분들하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2개 중에 하나만 정도만 이제 사실에 기반한 거고 나머지는 거짓된 정보가 참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국립암센터는 이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정확한 암 정보에 대해서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독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댓글을 읽어주는 의사들 폐암 항암 치료편의 안병철, 한지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